보좌관 휴가 요청 진실 게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서모 씨의 휴가 연정을 요청한 인물이 자신이 추미애 의원이나 의원의 보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라는 게 미래통합당에서 나온 의혹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서모 씨가 23일 휴가를 지내는 동안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중령의 그냥 구두 승인하에서 집에서 지낸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병가하고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니 그 기록이 없다니까요. 병무청 자료도 없고 기록도 없고 본인이 중령이 그런 행정 정리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니까 그걸 동부지검에 진술을 했어요. 이건 팩트예요. 세부 내용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미애 보좌관한테 추미애 당시 대표죠.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다. 권모대의가 받았다라고 자기가 시인을 했고요. 그것을 올 6월에 동부지검에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허위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로 봐도 되고요. 네, 2017년 이 아들인 서모 씨가 복무하던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실에서 지금 낸 자료에 따른 건데요. 이 추미애 의원, 당시 의원이었던 시절에 보좌관이다 스스로 얘기한 사람이 군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아들의 휴가를 좀 연장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추미애 장관이 이 휴가 관련 의혹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게 사실이라면 오늘 저 뉴스 속보를 보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제 국회에 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제 부인하고 있긴 하는데 네. 어쨌든 신원식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저 전화를 받은 사람이 검찰에 저렇게 진술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저 사실이 다 맞다고 전자라고 말씀드리면 추미애 장관 측이 아들의 휴가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이 다 무너지는 거죠. 네.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군인도 휴가를 당연히 나갈 수 있어요. 아프면 병가할 수 있는 거고 휴가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카투샤라고 하죠. 그 예. 부대가 일반 우리 사병들보다 휴가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네네. 문제는 있는 휴가를 쓰고 안 쓰고 이걸 떠나서 이걸 본인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인 추미애 당시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서 추미애 대표의 아들인 서모 일병에 대해서 휴가를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그 민주당의 당시에 당대표였던 추미애 대표 측에서 이 휴가 문제에 개입한 것이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제까지 있었던 추미애 장관의 의혹, 추미애 장관 아들에 관한 휴가 의혹에 참 불을 붙이는 그럼 좀 폭발력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사람 평론 이거 상당히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안인데 일단 검찰에서도 이거 관련된 진술 이게 왜냐하면 신원식 의원이 자신 그 부대 관계자들한테 들었고 이들이 검찰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일단 또 부인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검찰은 지금 그런 진술을 확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 사실 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진실 게임처럼 되고 예, 있죠. 신원식 의원실 쪽에서 지금 그 지역대라고 하는 부대 대위하고 그다음에 중령하고도 통화를 했다. 네, 네. 그래서 대위가 추미애 당시 이제 당대표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나한테 했고 네. 내가 그 전화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중령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 중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병가는 어려우니 네. 개인 연가 처리를 해줘라 네, 라고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걸 그러게요. 또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그런 진술을 확보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지금 누구 말이 진실인지 좀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병가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휴가 가면 휴가 명령서라는 거를 그 명령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 명령에 관한 기록들은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록이 지금 남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작용했느냐. 예.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네. 마지막으로 중령이 내가 만약에 허락을 안 해줬는데 네. 근데
오히려 위에서 뭔가를 나를 찍어 눌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렇게 진술이 나왔으면 이건 정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어허, 텐데 예, 예. 내가 하라고 해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행정처리에 있어서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당대표 보좌관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전화통화를 한 게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의 얘기들을 다 비교해보고 예. 거기에 따라서 뭔가 증거까지 확인을 해야 최종적인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여러 가지 공방을 다 떠나서 방금 평론가님 지적하신 대로 병가와 휴가가 있었다면 관련 기록이 남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경두 장관은 지휘관이 승인해도 휴가 명령은 항상 내게 돼 있고 서류가 안 남겨진 부분, 행정 절차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일부 시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가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예.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도 절차에 오류가 있다는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방부나 부대에서 행정 업무를 안 해본 사람이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네. 휴가를 사병에 나갔다 왔는데 행정 절차상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흔한 케이스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일반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휴가 쓴다 그러면 부서장이 결제하고 한 어떤 서류가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네, 네. 종이로 남아있든 파일이 남아있든 간에 어느 정도가 절차상 보관하는 것이 일반 어떤 사기업에서도 그렇게 하는 건데 대한민국 군대에서 예. 휴가를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수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 이제 휴가 때 복귀 안 하면 그게 이제 타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누가 어떤 이유로 며칠 동안 어디를 휴가를 갔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네. 나중에 안 들어오면 타령으로 처벌하고 말고 결정할 때 그 서류가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신 오늘까지 들어왔는데 왜 안 들어왔어? 이게 돼야 되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관해서는 휴가에 관한 관련 서류 뭐로 허가를 신청을 했고 뭐로 허가를 받았고 첨부서는 뭐가 있었는지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 네. 이게 과연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부분도 반드시 좀 발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지금 두 네. 차례 병가를 내고 난 다음에 한 차례 개인 연가를 또 낸 거잖아요. 네. 지금 마지막에 개인 연가를 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상급보드 대일한 사람이 와서 그냥 휴가 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기존의 얘기는 그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차례 병가가 이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그냥 한국군 부대에서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카투사의 휴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그러니까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직업 군인을 대하듯 이제 군인들을 관리하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 사병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휴가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면은 개인 연가 처리를 해주라. 그럼 우리나라 군대에 개인 연가가 있는지 우리나라 군대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네. 식으로 뭔가 구두로 그냥 지시를 했다고 해서 부대장이 그냥 뭐 쉬고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카투사 부대의 어떤 기존의 관행이라든가 휴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까지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휴가 시스템도 문제인데 이런 휴가 연장에 만약에 추미애 장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개입됐다면 이 부분도 지금 검찰이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입장은 어떨까요? 오늘 국회에 출석한 추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수사하면 명명백백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 네. 보좌관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좌관에게 수사가 지시한 있다면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병가 처리해달라고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라면은 그것이 외압 또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맞습니까? 만약에 아프지도 않는데 병가 처리를 받았다면은 문제가 심각하겠죠. 근데 제가 아프지도 않은 자식을 두고 무슨 병가를 운운할 필요가 없겠죠. 첫 번째는 우선 아이가 실제 아팠냐이겠고요. 둘째는 그 아픈 아이가 병원에 치료를 받을 만한 심각한 상황이었냐 하는 것이고요. 그 지금 다른 그럼- 얘기하고 계세요.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라면은 그 보좌관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장관님이 그때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다라면은 장관님도 같이 직권남용죄가 해당될 수 있고요.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 중인 상황이라 말은 아끼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야당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좀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장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도 이어서 함께 보시죠. 고발한 이후에 팩트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발언을 가지고 기사화하고 계속해서 저를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단정지어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신속하게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를 네. 바라는 입장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걸 자꾸 언론을 끄집어 와서 자꾸 하시는 것도 저는 자꾸 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부담을 갖게 되는 장관님한테 것이죠. 질문하는 것조차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 처음이거든요.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의원이 한 법사위-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법사위나 질의할 수 있는 예결이나 것이지요. 무슨 대정부 질의나 단골 메뉴였습니다. 당연히 질문할 수 있지요. 이건 박형수 의원님 질의하시는 거니까 다른 관계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사실 추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있었던 설전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위원장 제지까지 받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야당 의원이 이런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질문을 했거든요. 네. 맞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누구보다도 직권남용죄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반적으로 하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건 풀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건 직권남용죄가 맞습니다. 다만 그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 아닙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럼 결국 그 사실관계가 맞으면 직권남용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 신원식 의원이 제기했던 그런 의혹들,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느냐,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네. 이렇게 추미애 장관 국회에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 추 장관만큼이나 또 난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인데요. 그런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한번 보시죠. 부친께서도 지금 좌파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까지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건 알고 계신가요? 동서분 두 분도 원자력계에 계시거나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극도로 비판을 하는 그런 언론 매체의 논설위원으로 계시고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이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양이원영 의원의 질인데 부친의 인터뷰와 동서의 직업을 문제 삼았거든요, 감사에. 그래서 이 진보 야당인 정의당에서는 연좌제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제가 제 부모님을 제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와 친척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제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네. 하는 것이 곧 감사원장으로의 직위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가 친척들 다 어떤 사람인지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식의 방식들은 공세의 측면으로 봐도 적절하지 않다. 예. 오히려 이상한 불협화음만 낳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질의를 할 때 그런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자꾸 뭔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실 검찰과 민주당하고 굉장히 갈등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갈등할 때 민주당하고 검찰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싸우긴 하겠지만 예. 민주당이 어찌 보면 계속 손해를 보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거든요. 예. 감사원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싸우면은요, 민주당이 또 다른 공격에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좀 날카롭게 비판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추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물을 자꾸 추천한다거나 뭔가 고집을 피운다거나 예.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그런 건 비판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건 외적인 걸 자꾸 끄집어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바람직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또다시 불거진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함께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